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기존에 집을 샀던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못 받는 분들을 너무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만 투자하게 되면은 GTX9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김포 쪽은 GTX 노선이 없었는데 요번에 D 노선이 이렇게 확정이 됐죠. D 노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 읽어주는 남자로 제가 다가왔습니다. 자,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뉴스를 읽거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의 지식을 그대로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네이버 뉴스 4월 22일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3200가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3200가구 확정 7월 달에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 30곳이고요. 14,000가구, 신혼 부부 물량이 14,000가구랍니다. 젊은 층한테 물량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분양가는 시세의 70%에서 80% 사이로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이거 좀 정해주면 좋을 텐데 70에서 80%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좀 정해주지. 왜 또 가격을 확정해주면 더 사람들이 편할 텐데 그 집을 진짜 안 살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전 청약 올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뭐 올해 3만 내년에 3만 그래서 6만 정도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나온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은 지구 지정 먼저 해요. 그죠? 어디를 개발하겠다는 어떤 지구, 광명 지구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 지구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요. 보상의 협의를 거치는 거죠. 주민들하고. 그런데 이 보상 전에 사전 청약을 해버려요. 왜?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사전 청약을 하냐? 지금 수도권의 주택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더 집을 사게 되면은 집값이 폭등하니까 일부 수요라도 사전 청약을 하게끔 해가지고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을 하는데 이 사전 청약 보상 후에 사업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착공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본 청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보상 후, 이거는 보상 전인 거죠. 그래서 보상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요 기간 2년 내로, 1년은 거의 힘들고요. 2년 내로 본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사전 청약 받으신 분들이. 근데 이게 오래 걸려서 만약에 가밀지구처럼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이 사전 청약 받으신 분들은 이게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돼요. 무주택을. 그러니까 집도 못 사고 10년 동안 무주택자로 계속 전세 난민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세값만 올려주게 이런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왜냐면 10년까지 걸리는 건 좀 오바고 보통 한 5년 정도 전후가 걸린다고 보시고 5년에서 7년 정도 요 사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기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려볼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건 맞는데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추정 분양가액이라는 게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액이 확정이 아니에요. 얼마에 너 분양해주겠다 확정이 아니고 그냥 주변 시세에 70에서 80%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2년 내에 본계약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비슷하지만 10년 있다 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왜?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갈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기존에 집을 샀던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못 받는 분들을 너무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만 투자하게 되면은 사전 청약에서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내가 잘만 투자하게 되면 여기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시고 또 사전 청약 되시는 분들은 또 무조건 1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걱정 10년 걸릴까봐 뭐 밥을 먹었는데 체해서 죽을까봐 밥을 못 먹고 배부르게 못 먹는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 청약을 편하게 넣으십시오. 자, 두 가지 분들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억울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사전 청약과 본 청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사전 청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보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제일 커요. 왜? 나머지 착공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보상 전, 보상 후, 즉
뭐 관공서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도장을 빨리 찍어주면 되니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보상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상 전에는 사전 청약하고 보상 후에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본청약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4, 5년 후에 입주를 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잘 됐을 경우에 최상의 경우죠.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본청약 후에는 2,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위치예요. 대략적인 위치. 그 다음에 추정 분양가예요. 확정 위치, 확정 분양가가 이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서대로 이제 뭐 추첨을 하는 거예요. 추첨해서 이제 여기서 아파트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계략적인 위치만 잡아놓고 면적하고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오래 걸리면 비싸진다. 그리고 사전 청약 하시는 분들은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만 해당 지역으로 입주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 청약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어디를 할지를 따져봐서 그 지역의 세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전 청약 때문에 세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마 하남 교산지구는 이 사전 청약 때문에 이제 세가 월세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집 공고의 기준 해당 지역 본청약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1년, 2년 동안 그 기간 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은 본청약까지 무조건 아마 계속 거주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속 거주 요건 없이 그냥 1년에서 2년 사이에 사전 계약 청약할 때 날짜만 거주했다가 입주 본청약 하기 전에 기간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 그 기간만 맞추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전 청약 지금 제3기 신도시나 이제 사전 청약을 받는 지역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자, GTX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GTX A 노선, C 노선, 인천으로 가는 B 노선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사전 청약 받는 여기는 2기 신도시죠. 2기 신도시라든지 또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신도시들이 전부 다 GTX 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김포 쪽은 GTX 노선이 없었는데 이번에 D 노선이 이렇게 확정이 됐죠. D 노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GTX 노선이 신도시를 따라서 건설된 건지 아니면 이 신도시를 청약 많이 잘 팔기 위해서 GTX 노선을 만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GTX 노선들은 거의 신도시 위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청약 지구를 제3기 신도시 쪽을 여러분들이 새로 들어서는 신도시들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으로 이런 GTX 라인들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양주 왕수까지 연결됐던 GTX들도 위쪽으로 연결됐고요. 여기 신도시들이 좀 있거든요. 진접지구나 이런 신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Y자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런 GTX D 노선도 사실은 B 노선이 Y자로 이렇게 발전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TX C 노선도 수원으로 연결되는 라인인데 이쪽으로 신도시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흥 쪽으로 GTX C 노선도 이렇게 Y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다음 내년 선거가 2번이나 있기 때문에 이런 GTX 라인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마 선거 공약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실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일단 해주면 되니까. 지정해놓고 늦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GTX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요 3기 신도시가 되고 나면은 집값이 잡힐 수 있느냐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현재 여기로 그게 금액이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잡힐 수 있느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집값이. 자, 우리가 집값이 역대 집값을 잡은 이게 20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상승률의 그래프예요. 지금 사전 청약도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점선, 요 실선이 바로 그 매매 가격 상승률이에요. 이게 이제 91년도에 집값이 한번 잡혔어요. 이렇게 쭉 잡혀서 보합세로 유지가 됐고요. 다시 2001년도부터 상승을 하다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터졌죠. 이때는 외국의 요건으로 집값이 살짝 보합세가 유지가 살짝 떨어졌다가 보합이 됐어요. 그러다 진짜 집값이 잡힌 거는 바로 2012년도에 잡혔어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우리가 신도시가 많이 공급이 되라도 하락폭은 크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제가 다른 영상을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2021년도 하반기 영상을 녹화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요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지금은 언제 집값이 잡혔냐, 왜 잡혔냐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91년도에는 제1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했어요. 시범 단지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93년도까지 대거 한 번에 30만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입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집이 너무 남아 돌아 이때. 갑자기 아파트가 공급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꽤 오랫동안 잡혔던 겁니다. 다른 정책은 거의 먹히지 않았어요. 이때도. 광란의 집값 시대였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집값이 언제 잡혔냐? 2004년도에 지정된 제2기 신도시가 이때도 사전 청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사전 청약이 있었어도. 왜? 본 청약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2012년 제2기 신도시하고 보금자리가 입주를 하고 본 청약을 했을 때 가격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전 청약을 한다 그래서 집값이 잡힐 확률은 굉장히 낮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뜰지 2번, 1번, 2번, 3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잡히는 경우는 이렇게 소폭의 하락이 잡혀도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소폭의 하락이 있을 경우는 거의 없겠다. 언제? 본청약이라든지 또는 입주가 되는 시점. 본청약에 잡히면 좋고요. 아니면 잘못하면 입주 시점까지도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 의견이지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세요. 이걸 가지고 악플을 달지 마세요. 제 의견이니까. 그래서 본청약이 될지 입주가 될지 요거는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제 예상은 최소 2024년도, 3년도, 4년도는 가야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전 청약으로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먼 길을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사전 청약을 받는 지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GTX9들로 그죠? GTX 노선별로 이제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Y자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GTX9들로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나중에 D 노선도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GTX 노선 라인도 연결되면서 나중에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치들 이번에 사전 청약 위치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일단 받으세요. 근데 못 받는 분들도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 없이 자기가 제대로 잘 산다면 7, 8년 걸리는 사전 청약보다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전 청약 후에 다른 주택 청약을 할 수가 있냐예요. 사전 청약한 사람은 사전 청약 신청만 제한돼요. 즉 다른 쪽에 본 청약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 청약 그래서 이제 본 청약을 할 수 있다. 사전 청약을 해도 사전 청약만 제한되고 본 청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여러분들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자, 사전 청약은 이게 지금 우리가 통장이 몇 개인지 아시죠? 청약 통장이 2,700만 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2,700만 개 청약 통장이. 그리고 1순위만 이 중에서 1,400만이 넘어요. 1,500만 가까이 되거든요. 1순위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과연 사전 청약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 굉장히 가점이 높은 분은 상관없지만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사전 청약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잖아. 이런 분들은 이 사전 청약이 차라리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보상이죠. 보상이 제일 중요하죠. 보상이 오래 걸리는 협의가 잘 안 되는 지역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사전 청약을 넣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고 요 거주 기간은 천천히 채워도 되잖아요. 다른데 본 청약을 넣고 싶은 지역 많은 지역에 가서 거주를 하시다가 여기 본 청약 계속 넣는 거예요. A, B, C, D, E, F. 이게 본 청약을 많이 넣다 보면은 하나 걸릴 수도 있고 못 걸려도 내가 다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될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거주 요건을 채워서 본 청약을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
이쪽에서 받게 되면은 이쪽이 훨씬 더 좋은 위치니까 사전 청약을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전만 좀 잘 짜도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법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나중에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찬찬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가 본 청약을 포기하면 다른 제약이 있나? 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주택자가 되거나 본 청약까지 해당 지역 의무 거주기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 자격이 취소가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자, 사전 청약 가격은 본 청약 때 확정이 돼요. 분양가는. 그래서 이 사전 청약이 오래 걸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의 70% 80%지만 이게 오래 걸리면 그때 가격이 많이 뛸 거다. 뛴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사전 청약, 본 청약을 해야 된다. 이 사실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또 다음에 또 사전 청약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그때 또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다음 뉴스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길었죠, 이 뉴스 하나가. 자, 서울시가 투기 막는 울타리 친 후 재건축 활성화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서울시가 신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대상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게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지정한 게 가격이 많이 뛰어서 지정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개발을 해주려고 하는, 왜냐면 지금 서울시장이 선거 때 공약을 했잖아요. 공약을 개발을 시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공약을 뭔가 하고 싶으면 뭔가 행태라도 취해야 돼요. 근데 이 개발을 재건축을 완화시켜줬다가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은 이 폭등한 모든 거를 잘못하면 서울시장이 다 뒤집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먼저 토지거래 허가로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라든지 목동, 그죠? 그다음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 압구정 등을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로 더 묶고 그 다음에 요 재건축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를 정부랑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재건축 활성화는요, 여러분들이 요 재건축 활성화에서 공급이 많아지면은 집값이 잡힐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어 노원구라든지 다른 지역의 외곽 쪽에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도봉구나 이런 쪽에, 강서구나 이런 쪽에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입주 물량이 많아져서 집값이 잡히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니까. 그런데 지금 요런 여의도라든지 목동이나 성수라든지 압구정 같은 쪽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만 주더라도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화폐 가치 하락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크거든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 요번에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더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묻어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A급 지역들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다행히 A급 쪽으로 몰려갈 거고, 이게 A급 쪽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게 풍선 효과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로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일단은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지역, 개발하겠다고 하는 지역도 뛰겠죠. 이제 압구정이라든지 성수라든지 또는 여의도라든지 이 목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가격도 당연히 뛸 건데, 이게 사람들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한강변의 층수 완화, 한강변의 비싼 이런 압구정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뭐 성수 같은 경우 부르는 게 가격인 지역들이 폭등할 거니까 곧 요 세력이 가뜩이나 비싼 한남의 가격을 뛰게 될 거고, 동부 이천동은 빠졌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 실거주 해야 되니까 동부 이천동으로 매수하겠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마포 쪽도, 그 다음에 양평동 쪽, 영등포가 빠졌나요? 한강변 쪽 빠졌죠. 이런 한강변 쪽, 합정동 전략정비구역 또는 옛날 유도정비구역, 자양동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거는 지금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투기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약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조심해서, 토지거래 허가로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 풀고 굳이 했다고 한다면 큰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더 잘못하면 이 서울시장 정부 욕까지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약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그 밑으로 이제 안전진단을 기준을 완화 요청하면서 양동 작전을 펼친다. 자, 토지거래 허가로 일단은 투기 수요, 투기를 약화시키고 안전진단 강화로 완화로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개발을 활성화. 근데 이 투기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시장이 뭐 50개가 거래가 돼야지 집값이 뛰는 게 아니고 현재 뭐 20억 하던 아파트가 여기가 개발되겠다는 시그널을 줘서 한 집만 실수요자 한 명이 가서 23억에 사게 되면 바로 이 동네 시세는 23억으로 뛰어요. 이게 그러면 동네 그 옆에는 안 뛰어요? 옆에 또 뛰고 또 뛰고 요 한강변에서 요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장이 공을 정부한테 던진 거예요. 자, 나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서 집값 뛰는 거 방지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완화시켜서 나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왜 안 해줘? 니네가 안 해주면은 너네 때문에 개발이 안 됐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재건축 개발해야 돼요. 여기 주민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풀어줘서 하게 되면 그나마 좀 가을까지 그래도 가을까지 비수기잖아요. 그래도 가을까지 좀 그나마 가다가 가을에 상승할 거를 미리 땡기게 되면 더 큰 폭등을 좀 일으킬 수 있거든요. 더 많이 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안정성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이런 건 있어요. 확실히 지금 재건축을 안 해주려고 다른 조건보다도 안정성 기준을 옛날에 20% 나머지 뭐 주거 환경이 나쁘고 건축 마감 노후됐고 구조가 경제성 등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안전진단 통과를 시켜줘서 재건축을 시작하게 해줬는데 위험하다 무너져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안정성 비중을 50%를 올려버리니까 다른 거 주변 환경이 되게 나쁘고 건축 마감이 너무 못 쓸 정도가 되고 경제성이 나빠도 재건축이 실제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건 맞는데 이거는 지금 하기에는 조금 이게 많이 부담이 돼요. 지금 하기에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좀 빨리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주의지만 저도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들으면 되게 서운하실 건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굳이 뭐 그렇게 크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도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자, 30대 서울의 아파트 영끌 패닉 바잉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30대들 답답하죠. 그죠? 30대들 집값이 뭐 6억 뛰었죠. 6억. 서울에 평균적으로 한 6억 뛰었어요. 평균이고 또 그냥 그럼 6억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돈을 벌어서 6억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2천만 원씩 갚는다고 생각하면은 몇 년을 갚아야 되죠? 2년. 30년을 갚아야 되네요. 그죠? 30년. 그냥 원금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 말을 듣고 기다렸는데 환장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져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은 정부 말 듣고 하면 안 돼요. 정부 말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듣는 게 아니에요. 장관 말, 대통령 말, 정치하시는 분들 말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결정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해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사견을 넣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부동산 꼰대들을 꾸준하게 구독하시면서 알람 받아서 구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저희 구독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로 패닉 바잉은 계속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 통장 750만인가 그래요. 여기 1순위가 1,500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청약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사야 돼요. 사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재테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냥 평범하게 집을 매수해서는 여러분들이 6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개발 계획이 확실한 지역들, 남들이 하지 않는 개발 계획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앞단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역전할 수가 있어요. 지금 투자 못하신 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런 자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분들한테 저희 방송을 계속 보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놔두셨다가는. 자,
국가 횡단하는 미래 국가 철도망 계획입니다. 철도망 계획.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발표한 수도권 D 노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도 횡단하는 미래 철도망 국가 철도망 계획인데 요 기사 같은 경우 뭐 서울역과 청량리와 삼성역 이 세 군데 라인이 이제 앞으로 교통의 중심이 되는 거죠. 요 안쪽에 있는 투자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GTX 라인들도 D 노선이 생겼듯이 계속 Y자로 확장될 거라는 거죠. Y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가지고 GTX 라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 신도시가 개발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은 지금은 안 돼도 언젠가 10년 안에 5년 안에는 GTX가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철도망 계획이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도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지방도.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지방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제가 지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찾았네요.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만 얘기했으니까 비수도권 지역의 철도망 도입을 보면 용문에서 홍천까지 경기도 용문에서 홍천까지 1시간 반 걸리던 거를 35분으로 단축하는 요 광역 철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대전에서 청주 공항까지도 역시 시간을 1시간 반에서 43분으로 줄이는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나주에서 광주까지 대도시까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이거를 33분으로 1시간 20분을 33분으로 줄이는 거. 그 다음에 김해하고 부산에서 울산까지를 각 한 1시간 이상을 줄이는 거네요. 그죠? 2시간 15분 걸리는 37분. 근데 부산에서 울산까지는 1시간 12분을 60분. 이건 별로 거의 안 주네요. 여기 울산까지는. 김해에서 울산까지 굉장히 줄입니다. 그리고 김천에서 대구에서 의성, 대구에서 영천까지 하는 요 경북권도 역시 철도 계획이 많이 많다라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광역 철도 계획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재밌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지금 홍성 쪽으로 이렇게 어떤 고속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홍성까지 가는, 서울에서 홍성까지도 거의 한 40분대거든요. 그러면 홍성에서도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세종시 같은 또 그런 역할을, 또 세종시 근처니까. 근데 차라리 세종시까지 연결해서 세종시 주변을 좀 더 택지 개발해서 더 공급을 하지, 뭐 굳이 홍성까지 새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 계획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사는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그죠? 자, 야당에서 제일 높은 분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제일 높으신 분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두 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자,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놓고, 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줘라. 그래서 서울을 빨리 재건축을 활성화시키자. 자, 문재인 대통령은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으로 낭비한다. 이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조금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자,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으로 낭비가 아니에요. 멀쩡하지 않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지 않고 여기 주민들을 초대하지 않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멀쩡한 아파트가 아니고 현재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택값이, 집값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해줘도 되겠냐? 네가 책임질래? 아니, 당신이 책임질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견이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의중이. 근데 재건축 이거 잘못 건들면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몸팡 다 지금까지 집값 상승한 거 다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 대한민국 제일 높으신 분과 서울에서 야당이 제일 높으신 분 두 분이 만나서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기사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많은 기사를 해드렸는데 더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제가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부동산은 남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정부 정책을 믿고 내가 집을 안 사서 정부 탓이다, 남 탓하면 안 돼요. 안 산 건 여러분이잖아요. 정부 정책 믿으면 안 돼요. 정부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재테크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부동산 꼰대가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저희 믿고 따라오세요. 아셨죠? 자, 여기서 물러가고 여러분들 구독은 필수고 플러스 알람까지 필수입니다. 좋아요는 선택인데 왼쪽 아래쪽에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많은 뉴스를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